안녕하세요. 혼자일 때 더 잘하는 아이 책의 저자 다크홀스입니다. 오늘은 친구 같은 엄마가 왜 아이를 망칠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가 대세죠. 요즘 부모 세대들은 아이에게 정말 친절합니다. 친구가 되어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친구처럼 놀아주고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대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로망이죠.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수직적, 전통적,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옛날 고리타분한 요즘 세대와 맞지 않는 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꼰대 아빠로 취급을 받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아이의 감정만 잘 읽어주는 스스럼 없는 친구 같은 부모의 교육 방식이 옳았다면, 만약 정말로 친구 같은 친절한 부모가 교육의 정답이었다면, 학생들은 웃어른에 대한 예의가 바르며 친구를 이해하는 마음이 넓으며 마음이 단단하고 자존감과 자아 효능감이 높은 행복한 자녀로 자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날처럼 많은 금쪽이를 양산하고 학교 부적응자, 학교 폭력, 학부모 갑질, 아동학대 소송, 학교 폭력 등 여러 가지 단어들을 몰고 다니며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고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으며 서희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공교육 추락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말로 우리 아이를 위한 인권 존중의 교육이 옳았다면,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과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와 질이 높은 교육을 했다면, 왜 그리도 요즘 청소년의 우울증, 자살, 거식증, 공황장애 환자들의 수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연령이 초등학생의 연령으로 섭식장애와 같은 그런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질병들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매해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친구 같은 부모로서의 로망과 환상이 교육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없게 만들며, 과도한 감정 교육으로 인해 감정 이기주의자가 된 아이들이 바글바글거리는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또한 아이의 감정이 우선시되는 가치관을 가졌던 부모는 거기에 너무 몰입이 된 나머지 아이가 부모 앞에서 뚝뚝 눈물을 흘리는 모습만 보아도 단순한 교우 관계에 있었던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엄청난 학교 폭력으로 인지를 하면서 교육청에 신고를 한다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아이를 마치 감싸는 듯한, 그리고 어느 누구로부터? 네, 교육부로부터 감싸는 듯한, 학교로부터 감싸는 듯한 그런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절한 부모로서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친절한 부모의 정의는 친구 같은 말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 대신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절대 아닙니다. 반면 올바른 친절한 부모로서의 역할이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며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교육자로서의 권위가 바로 서 있는 그런 부모를 말합니다. 아이에게 놀이터에서 그만 놀고 가자는 말을 하고 싶었던 엄마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엄마, 땡땡아,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갈래? 아이, 싫어요, 더 놀 거예요. 엄마,
싫구나. 더 놀고 싶구나. 언제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네, 이것이 바로 감정 교육의 폐해죠. 자, 아이는 무시하고 계속 놉니다. 엄마. 어쩌지? 나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자, 10분 뒤. 엄마.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갈래? 10분이나 놀았잖아. 아이. 그래도 싫은데요? 엄마. 네가 왜 집에 가야 하느냐 하면 하면서 막 설명을 해. 잔소리도 막 다다다다다 하고.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하고 난 다음 그래서 이제는 집에 가야 할 마음이 생겼어? 하면 아이. 안 생겼는데요. 그래도 싫은데요. 왜요? 자, 위의 예시에서 엄마는 아이의 감정에 맞추는 질문형 그리고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임에도 아이의 말에 꼼짝도 못하고 놀이터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의 나이가 유아말 초등 시기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너가 집에 가야 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상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이는 싫은데요를 남발하면서 마치 당당하게 행동을 합니다. 첫째, 이처럼 아이에게 과도한 친절을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마치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엄마가 저렇게 안달복달을 하네? 왜 집에 가야 하는지 나한테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고 있네?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까?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말고는 선택인 자신에게 있으며 안 가도 된다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계속 놀고 싶기 때문에 놀고 싶지 않다고 엄마가 평소에 가르쳐 준 대로 똑똑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이렇게 감정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단어를 써서 말합니다. 자, 둘째, 친절한 설명으로 인해 엄마의 권위는 즉각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 앞에서 쩔쩔매는 엄마가 되어버립니다. 교육에서 교육자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해서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권위는 필수 불가결의 전제 조건임을 여러분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친구 같은 엄마가 마치 자신의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특히나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역이용하는지도 모르고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 앞에서 인내심이 폭발한 엄마는 결국 아이에게 협박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친절한 엄마가 되려 협박을 하는 엄마로 최악의 엄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저해져서 혼자일 때 더 잘하는 아이의 책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친절과 해결책에 대해 다양한 예시와 함께 단계별로 설명해 놓았죠. 특히 3단계 시뮬레이션인 설명, 실행, 피드백의 3단계 공식이 있으며 이때 주의할 점에서 설명에서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규칙대로 마치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냐 마냥 행동으로 그냥 실행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의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누차 드렸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실행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행 중 아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설명을 시도를 하다 보면 엄마의 권위는 그 즉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독립훈련법을 아는 엄마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할 겁니다. 엄마는 집에 가자 하고 마치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이것이 아주 상식적인 일인 것처럼 아이의 손을 잡고 쿨하게 퇴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엄마는 집에 가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것으로 옥신각신 과도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질문, 즉 엄마가 지금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고 말고는 엄마의 행복과 달려 있습니다. 육아에서 엄마의 행복은 아이 행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겠죠.
특히 피곤할 땐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는 집에 갈래?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집에 가자 라고 지시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시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엄마는 나쁜 엄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지시어 사용은 반드시 권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도 집에 가야 하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지 엄마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훈수, 과도한 설명, 과도한 감정적 반응은 유초등 시기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반응, 적절한 자녀 교육의 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는 이렇게 저는 오늘 그 과도한 친절한 부모가 자녀를 망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내가 친절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았나요? 물론 흑백 논리로 나 이제부터 친절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애한테 차갑게 굴고 막 감정에 대한 것을 너무나 안 읽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 책에서 제가 여러 번 제 책에서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대화의 티키타카가 잘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대화로서 이미 탄탄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3단계 공식을 적용을 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첫째 아이가 유치원 때 밤 11시, 12시까지 이야기를 하느라고 비밀 이야기를 하고 감정 대화를 하느라고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줬고 아이와 저랑 맨날 아침 10시나 11시에 일어나서 그때서야 늦은 저 아점을 먹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던 그런 1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첫째 딸은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그랬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독립훈련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립훈련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유명하지 않은 어떤 유튜버라고 해서 제가 또 유명하지 않은 작가라고 해서 저의 방법이 마치 유명하지 않는 사람은 옳고 저는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매스컴과 반대되고 그리고 이 출판사의 어떤 그런 홍보나 그런 그 입맛에 맞는 그런 저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대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이 교육이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 다양한 교육관을 수용하고 종합적인 부분에서 아이의 성장을 고려하는 그런 기질과 특수성과 아이의 나이와 성장, 배경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해서 부모가 시시각각 변하면서 아이에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인재를 회복 탄력성이 높은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 저희 교육의 철학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